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팀 최준입니다. 인사팀 이효련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둘이서 학점이수 제도와 원드라이브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추석 체크해 주세요. 자, 오늘 그 학점이수 제도는 먼저 인사팀 귀염둥이 이효련 씨께서 학점이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드라이브 초급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스마트 워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팀 막내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학점 이수 제도인데요. 저희가 학점 이수 제도가 각자의 자율적인 능력 개발을 통해서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구성원 각자가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뭐 팀장님, 본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재 육성, 코칭을 역량 강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인이라면 1년에 4학점을 채워야 되는 게 목표인데 4학점이 되면은 교육 포인트 1포인트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포인트가 없으면은 승진 대상자가 됐을 때 승진이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책임님? 네, 맞습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승진 포인트하고 교육 학점하고는 그 단위가 틀리잖아요. 교육은 학점, 4학점을 따야 승진 포인트 몇 점? 1점이요. 예, 그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셔요. 근데 헷갈리지 마시고 교육 학점 4학점이 승진 포인트 1점으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그 1점을 획득해야지만 승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승진의 필수 조건인 거죠. 그럼 이제 교육 포인트 1포인트를 못 채운 분들도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2번 보면 그 기준에 A, B, C, D, E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매년 학점 이수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학점을 채우기 때문에 지금까지 승진이 누락되신 분은 이것 때문에 학점 이수제 때문에 누락되신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인사팀에서 지속적으로 그 학점을 안 따신 분들 승진 대상인데 학점을 안 땄다. 그럼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닥달하고 하거든요. 호련 씨도 많이 닥달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연말 되면은 되게 바쁘더라고요. 학점 이 부분이 연초에 안 챙겨놓고 연말에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몰리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근데 너무 빨리 넘어가서 제가 죄송해요. 예, 뭐냐면 학점 초과 학점은 이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2월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5학점을 땄는데 네. 2020년도에 3학점 땄다고 나 작년에 5학점 땄으니까 이번에 1학점 옮겨줘. 요거는 안 돼요. 그럼 작년에 못 따는데 다음 연도에 많이 따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승진 대상자가 아니라면 작년에 3학점을 따갖고 1학점이 모자른데 올해 5학점을 따서 요 1학점이 합쳐서 8학점이 되면 이제 그거는 괜찮아요. 저한테 그렇게 문의 주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채팅창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혹시나 실시간으로 채팅 달아주시면 질문에 응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인정 학점은 연간 몇 학점이죠? 4학점이요. 6학점입니다. 6학점입니다. 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취득 학점 테이블에 대해서 호련 씨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사람들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 하나가 취득 학점인데요. 이제 저희 이건인 필수 교육으로 직급별 리더십 교육이 되게 많아요. 1년에 꼭 한 과정을 이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책임님? 네, 맞습니다. 이 필수 교육 중에서 1학점을 저희가 해놓은 거는 이건의 교육 체계도가 있어요. 그 게시판 찾아보시면 있는데 각 직급별로 갖춰야 될 그런 역량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원급은 뭔가 파이팅이 필요하겠죠. 열심히 저처럼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선임급은 이런 사원들을 관리하고 또 좀 이렇게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죠. 선임 사원은 사실은 파이팅 막 열심히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과장급 그 책임급들은 사원 선임의 그 젊은 피들을 관리해가지고 수석급과 팀장님들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각 직급별로 갖춰야 될 리더십 역량이 있는데 그 리더십 역량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계층별 리더십 과정을
저희가 마련해서 그거는 이제 보통 2과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1과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1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외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동일한데 저희가 이번에 1.5학점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점, 2학점 이렇게 됐는데 1.5학점을 만들어서 이제 17시간부터 23시간까지는 1.5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교육 테이블을 좀 광범위하게 했다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내 집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8시간부터 16시간까지가 1학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과정으로 봐가지고 16시간 해서 만약에 하루밖에 못 들었다. 이러면 0.5학점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 불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회의 잡히고 하면은 꼭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번에 이틀 하면은 2학점으로 학점을 좀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호령 씨한테 제기됐던 불만들이 뭐가 있을까요? 카메라 보면서. 제가 8시간 했는데 왜 1학점이 아니고 0.5학점이냐. 이런 식으로 일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건 이미 저희가 제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문제점을 반영해서 이번에 개선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어떤 교육과정은 하루짜리인데, 하루 8시간짜리인데 1학점을 주고, 그렇죠. 어떤 교육과정은 이제 이틀로 학점이, 그러니까 이틀 코스로 돼 있는 거예요. 16시간 교육인데 그것도 1학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왜 나는 8시간짜리 들으면 되지. 이틀짜리를 교육을 들으라고 해놓고 이거 1학점만 주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걸 이제 좀 그런 불만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최대한 학점 이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사내 집체 교육도 힘들고 그 외부 교육 가기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도 한시적으로 2학점까지 금요교육을 허용하게 했어요. 어머, 진짠가요? 최신 책임이 의견을 내가지고 저희가 또 반영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는 10회까지만 들어서 1학점, 최대 1학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벌써 금요교육 10번이 넘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진짜 요즘 이도훈 씨 완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20회 하시면은 2학점 취득을 좀 더 할 수 있게 교육 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승진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저희가 금요교육 같은 경우에는 20회 2학점, 최대 2학점으로 대신에 0.5점 단위로 5회 들으면 0.5점. 자, 그러면 이런 문의도 많나요? 양석진 팀장님 짝짝짝 감사합니다. 양석진 팀장님. 선물도 있으니까 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17번 들었다. 그럼 몇 학점이죠? 1.5학점이죠. 왜요? 0.5점 단위로. 이제 5 단위로 끊으니까 0.5학점으로 인정이 되니까 1.5학점으로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1.7학점 달라는 분들은 없겠죠? 작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금요교육을 8번 들었다. 어머. 그럼 나는 0.8학점 아니냐, 왜 0.5학점이냐라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분들은 이제 없겠죠? 네, 꼭 그런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기타로 이제 자격증 취득, 자격 유지 이 부분은 직무 관련된 것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팀이랑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격 유지도 이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 건설기술인협회 그 승급 심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절반만 인정되니까 이 부분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특이한 게 있을까요? 뭐 대학교, 대학원 이 부분은 대학교 4년제 나왔다 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를 하다가 다니면서 이제 더 배우고 싶고 직무 관련해서 그런 분들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사전에 인사팀이랑 협의가 없으면 인정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전 사전 협의가 필수고요. 제가 인사팀에서 교육하고 뭐 조직문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건축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건축대학 다니겠다. 학점 인정해달라 하면 사실은 인정이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조직문화 관련해서 뭐 인사 쪽 관련된 대학원을 진학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손세진 팀장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지금
봉사활동이 사실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실은 금요교육을 1학점을 늘린 이유도 나눔 활동을 원래 2회 의무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나눔 활동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내에서 만들기나 뭐 이런 활동들 위주로, 그러니까 대외적인 건 좀 지양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뭘 만들어서 어린이들 보내준다거나 그쵸. 뭐 이런 활동들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수적으로 1회 하기가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지를 하지 않지만 7월, 8월, 그러니까 8월까지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네. 한다면 나눔 활동도 의무 1회 참석은 그 기준을 올해만 해서 한시적으로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의 사훈 있잖아요. 이건인이 갖춰야 할 자세 중에서 사랑으로 봉사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올해가 지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봉사 1년에 2번은 꼭 하셔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네, 이 부분 부서별 OJT, 부서별 워크샵, 스터디 그룹 이런 거를 교육 학점으로 인정해 달라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쵸. 부서에서 모여서 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막 논의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워크샵을 4시간을 했는데 4시간 모여서 우리 교육했으니까 학점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조금 어렵죠. 팀에서 같이 저희 팀은 그러면 학점 20학점도 넘겠네요. 30 넘을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렵고, 다만 여기 보시면 스터디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팀에서 친환경 관련해서 뭔가 우리 회사가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 관련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한번 같이 공부를 하자. 네. 공부해서 뭔가 회사에도 도움되고 우리 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사전에 그런 모임을 결성하고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고 인사팀한테 얘기해서 우리 이런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언제 만나서 할 거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는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신 교육 신청서도 쓰고 교육 보고서도 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교육을 가기 전에 교육 신청서 올리는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 다음번에서 하나요? 다음번에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육아휴직이랑 뭐 해외 출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분기씩 1분기 빠지고 2분기 빠지고 이러면 교육학점 4학점 채우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기마다 1학점씩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육아휴직을 쓰거나 출산휴가를 가게 돼서 3개월 쉬면은 저는 3학점. 출산휴가가 3개월이니까 3개월을 회사를 쉬었기 때문에 이제 3학점만 채우면은 인정이 되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인사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해외 출장으로 6개월 동안 예를 들면 앙골라로 막 출장을 간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사실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6개월을 제외해드려요. 그러면 출장은 공식적인 거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 분기당 1학점인 2학점만 채우면 학점 이수나 진급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 절차 및 내용인데요. 그 각 교육에 따라서 그 세부 항목들을 저희가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교육자를 올리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선택 교육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몇 개 정리해봤는데요. 꼭 교육 신청서를 교육 갔다 와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 쪽에서 교육 간 것도 확인이 안 되고 교육비 처리도 힘들어서 꼭 교육 신청서 기한은 교육 이수하시기 전에 인사팀에 먼저 결제를 올리시고 가는 게 맞는 절차 같거든요. 회사의 하용진 책임님께서 회사 주관이 아닌 외부 개별 봉사활동도 반영해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경우 있는데, 밖에서 봉사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회사와 함께 봉사하는 것들 위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은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봉사를 장려하기도 하고, 팀 단위로 장려하기도 하고, 또 가족 단위로 와서 회사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위주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나눔 담당자이신 이도훈 담당자님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존에도 인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확인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리고 그쵸. 봉사활동 그 저기 시간 위변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맞아요. 신뢰하기도 좀 어려워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이건희 세상을 바꾸는 활동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약간 뭐 그런 편이지만 한번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먼저 선결제해서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육비 예산이 저희 팀에만 잡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제가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제가 또 문의해서 교육비 취소하고 다시 결제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먼저 결제하시는 거 좋은데 예산 통제 때문에 교육비 그렇죠. 예산은 우리만 지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증빙을 갖고 뭐 사전에 저희는 이렇게 하고 기본은 이렇게 해요. 교육 신청서를 올리시면 그 교육 신청서 기관에 저희가 접속해서 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서 계산서를 통해서 회사에서 비용 지급이 나가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그냥 본인이 가서 결제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그렇죠. 이렇게 좀 안 좋은 거고 사실은 너무 힘들죠. 서로 힘듭니다. 서로. 맞아요. 왜냐면 본인은 본인 비용에서 빠져나가고 회사는 또 그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개인이 지출하고 다시 또 받으면 그 사이에 뭔가 있어요. 맞아요. 복잡한 절차는 회계팀에서 안내를 원하시면 해줄 거고요. 그쵸. 어쨌든 회계팀에서 저희가 지시받은 건 직접 결제를 저희가 인사팀에서 하고 그리고 비용 처리를 우리 부서가 하는 게 저희는 기차팀에 사실 그게 이제 비용 통제나 뭐 이런 것들에는 도움이 되는 것 업무에 같습니다. 좀 깔끔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 신청서, 교육 보고서 아직까지 팀장님까지만 결제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 교육 신청서랑 보고서 기한이 저한테 오는데 사실 직급 높으신 분들이 오면 제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교육 신청서 기한은 꼭 팀장님, 본부장님 결제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이건 번외지만 호련 씨가 좀 직급에 좀 약하더라고요. 호련 씨가 좀 많이 이제 약해요. 사원이다 보니까 책임급만 뭐가 연락이 와도 이거 책임님들이 보냈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업무니까요. 호련 씨 업무니까 업무적으로 얘기하는데 수석님이든 뭐 팀장님이든 본부장님 결제라는 정상적인 루트를 타고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해서 말씀드려서 정상적인 루트를 타고 와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겠고요. 회사에서 나온 그 위임 전결 규정 상에도 교육 신청하고 교육 보고서는 본인 결제해서 팀장 결제하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결제. 다만 50만 원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 인사기획팀 본부장님 합의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게 이제 프로세스니까 맞아요. 그 프로세스를 지금 한번 교육했으니 다음번에는 잘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직무와 관련 없는 교육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이 진짜 힘든데 이거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렇죠. 우리 회사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초청하는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교육의 기회가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맞아요. 그렇죠, 호연 씨? 네, 맞아요. 다른 회사 다니셨나 봐요? 아니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교육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기회들을 뭐 여러 가지 잡다가 또 추가적으로 개인이 뭐 어떤 교육이든 듣고 싶어서 유료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외부 교육 같은 경우는 직무 연관성이 꼭 있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 예산이 지금 뭐 있긴 있지만 내가 가면 딴 사람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교육 예산이 무한정 있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본인의 업무를 개발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면 좋겠고 그 외에 업무 외적인 능력 그러니까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은 인사팀에 건의를 하시면 나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모두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예를 들면 뭐 기획력 향상 뭐 그런 교육도 사실은 기획부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중에서 기획력이 약한 친구들이 들어서 그걸 좀 이렇게 도움이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렁뚱땅 이렇게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교육도 아니고 국내 4대 교육기관 중에 한 곳에 전문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퀄리티 면에서는 괜찮고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듣느냐에 따라 또 효과가 차이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직무와 관련성 있는 교육 위주로 신청을 해주시고 그게 아닌 경우는 저희가 되물을 수 있어요. 야는 죄송합니다. 저기요 책임님 혹시 이 교육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뭐 어떤 게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렇게 문의를 했는데 어느 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조남윤 수석님이었어요.
같은 팀이 아닐 때 이제 기획팀인데 회계 관련 교육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을 밝히면 안 되는구나.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기획 쪽이고 기획 관련된 회계에 관련된 교육도 많은데 회계적인 분야를 가신다고 하길래 이제 제가 이제 물었죠. 근데 이제 묻는 과정에서 이제 의도가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거냐.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네. 근데 회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네. 들어보니까 기획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무나 회계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번 더 물어봤고, 서로 뭐 감정 상하진 않았지만 필수적인 거다. 회계랑 재무를 더 깊숙이 알아야지만 기획 업무가 컨트롤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조남준 수석님은 교육을 가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지 된다. 근데 회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알아야 되는 그런 교육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집체 교육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회계 부분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인사팀으로 그 아이디어가 넘어온 것 중에 직원들이 자주 틀리는 회계나 직원들이 알아야 될 회계 상식 관련해서 회계팀에서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회계팀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 하용진 책임님이나 뭐 서민호 책임님. 그래 물론 바쁠 때는 안 되지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직원들이 자주 틀리는 회계적인 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알아야 될 회계 상식들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해주시면 또 짭짤하게 저희가 챙겨드리니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속 댓글창에 나오는데 회계는 이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회계를 알아야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뭐 회계가 기본적으로 돼 있지만 대변인이, 차변인이, 자산, 부채, 자본 등등 회사가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으려면 회계를 배우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회계적인 거나 재무적인 것들이 숫자 관련된 것들이 중요해지니까 꼭 알면 좋죠.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회계 교육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김종훈 수석님, 회계는 사원이라면 어느 직무라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지식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회계 지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회계팀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좋은 교육을 만들던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전문 강사를 통해서 한번 하는 것도 좋고 온라인 교육을 같이 듣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 상식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도 되고 추가적인 시리즈로 회계에서 자주 틀리는 회계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자주 틀리는 회계 처리법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교육하는 것도 좋겠죠. 네. 조수성님 댓글 남겨주셨는데 올해 인터넷 회계 강의 하나 들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점을 인정받고 싶다면 인사기획팀과 사전 협의 이게 꼭 필수예요, 진짜. 그렇죠. 나중에 또 먼저 사전 협의 없이 교육 진행하고 연락 와서는 이거 했는데 왜 안 하냐, 왜 안 되냐 학점 인정 이러면은 또 이제 서로 얼굴 붉히고 책임 또 화나가지고 저 막 혼낸다 그러고 난리 하니까 꼭 인사계획팀과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책임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넘어갈까요? 네, 다음. 사전 협의, 그러니까 저희가 학점이수 제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점이수 제도는 당신을 승진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제도가 아니라 네. 직원들이 공부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쵸. 내가 학점 따지 않으면 진급이 안 돼요. 그러면은 교육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바쁜 회사원이 사실 교육 시간을 내기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교육을 안 들었을 때 진급이 안 돼요. 그럼 그 친구를 관리하는 팀장님은 당연히 이 사람이 교육을 들을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되고 본부장님도 배려를 해줘야 돼요. 학점이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들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도가 여러분들을 옥죄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어떤 제도라고요?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죠. 직원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맞추시면은 저희가 그 이도훈 씨께서 커피 기프티콘을 싸주실 거예요. 정말요? 네. 스타벅스인가요? 당연하죠. 케이크도 아마 같이 보내주실 것 같은데요. 네. 교육을 이번에 잘 들으셨다면은 네. 제일 먼저 말하시는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간 21시간, 금요교육 16회, 그리고 사내 집체교육 10시간. 총 학점 이수는 몇 점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빨리 남겨주시면 제 선착순 1명 선정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64명 시청 중인데 아무도 안 다시네요. SH가 누구죠? 어머, 이상봉 부장이 5학점 이게 무슨 망언인가요? 말인가요, 진짜. 4학점, 3학점. 어머. 자, SH님 누구시죠? 근데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SH 저기 지난주 교육했던 분인가? 누구시지?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은 3.5 학점입니다. 어머. 자, SH 연구발팀 엄승환 선임님 축하드립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저희가 받아드리겠고요. 이기상 본부장님 그 5학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채팅으로 한번 다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5학점이요. 어머. 제 생각 이거 교육을 다들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대기님 저희 자, 어떡할까요? 이경훈 선임님 4학점, 하용진 책임님 4학점, 조남윤 수석님도 틀리셨고요. 지금 다 틀리셨네요. 어머 어떡하니? 케빈 킴 고맙습니다. 케빈 킴 누구예요 또?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온라인 교육은 학점이 반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21시간을 들었다고 하면 원래는 1학점인데 아니죠. 온라인 교육이 이번 연도부터 20시간 이상 하면은 네. 1학점으로 주기로 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온라인 네. 교육 21시간에서 1학점, 그리고 금요교육 16회 해서 1.6학점이 아닌 1.5학점. 그리고 사내 집체교육 10시간 해서 1학점. 그래서 총 3.5학점입니다. 네. 네. 자, 정답을 맞춰주신 이사모님 그렇죠. 그 같은 본부에서 맞추면 조금 그렇죠. 그러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답을 맞춰주신 엄승환 선생님께 저희가 그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잘 듣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상 예, 질의응답 받고 다음 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댓글창으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이만 여기서 끝낼까요? 자, 설명이 너무 명쾌했는지 질의응답이 없으니까 다음 교육으로. 네. 양석진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녹화 버튼 한번 다시 눌러주시고요. 네. 자, 잠시 화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호련 씨와 저와 만든 원드라이브 초급 과정으로 사실 2016년도에 그룹웨어를 새로 바꾸면서 오피스 365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입하고 나서 그걸 활용해서 업무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아직까지도 그 원드라이브나 뭐 그룹웨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중에 제일 핵심이라고 표현한 건 그렇지만 제일 좀 접하기 쉽고 네. 알아두면 제일 좋은 것 무엇인지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했고 네. 여러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바로 원드라이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드라이브를 호련 씨만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네. 원드라이브 초급 과정을 만들어봤습니다. 호련 씨 원드라이브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제가 원드라이브가 잘 몰라가지고 예전에 이국경 수석님이 한번 이바시에서 했던 것 같은데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사실은 내부 직원 중에 그러니까 내근이 많은 비율일수록 원드라이브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사용하냐고 되묻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뭐 사용하지 않아도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 이 시스템 알면 조금 더 편해지고 자기 업무가 편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료에 대해서 백업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죠. 그러면 이제 원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국형 수석 강의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수석님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드라이브가 뭐냐면 구글의 드라이브 또 애플사의 아이클라우드 한번 보신 적 있죠?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메시지 많이 뜰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의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이제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 자료를 하늘에 어딘가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시스템에 저장을 하는데 클라우드가 구름이란 뜻이잖아요. 구름이 지금 내가 여기서 보는 구름하고 뭐 10km 떨어져서 보는 구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든 똑같은 자료가 하늘 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그냥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넣은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내 자료를 한 번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를 원래 유료 계정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 오피스 365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계약을 맺고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드라이브인 거죠. 자, 원드라이브의 주요 특징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특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클라우드 말씀드렸죠. 어디서나 가능한 액세스. 그래서 제가 지금 노트북을 애플 기반의 노트북을 쓰는데 기존의 그룹웨어는 메일이나 메일 시스템은 애플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오피스 365 프로그램을 쓰고 나서는 어떤 기기든지 다 돼요. 애플 것도 되고 리눅스도 되고 뭐 다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다 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네,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왜 안 깔았어요? 아, 오늘부터 깔려고요. 예. 네. 자, 원활한 공동 작업. 뭐냐면 원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려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려서 나 혼자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일을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과 같이 공유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인사팀 같은 경우는 팀 사이트라는 곳, 원드라이브랑 뭐 비슷한 개념인데 팀 사이트에 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올려놓고 자기가 주간 회의 들어가는 것들 자기가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같으면은 막내인 호련 씨가 모아서 제가 보내주고 얘가 보내주면 여러 명이 보낸 걸 취합해서 한 장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그런 시스템 구닥다리고 아직까지 그런 일을 하시는 부서가 있다면 좀 시대에 좀 떨어지시는 거고 그렇죠. 한 양식을 맞춰서 그 양식에 각자가 자기 영역을 담당하는 영역을 맞춰서 입력을 하면 그걸로 문서가 완성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선 이동성입니다. 이동 중에도 좀 탔네요. 네. 이동 중에도 파일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성하고 보고하고 또 편집하고 공유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출장을 갔어요. 출장이 아니라 그 리프레시 휴가를 갔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리프레시 했으면 고위층에서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진짜 이상하게 막 고위층에서 연락이 와요. 회사 내 고위층에서. 제 스케줄을 알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휴가 기간만 이렇게 맞춰서 연락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이제 긴급한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일본 여행을 하고 있었고 부산 간다고 거짓말 치고 일본을 가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도쿄타워에서 구경하다가 바로 아이패드를 꺼내서 서류를 작성해서 멋지진 않죠. 예, 서류를 작성해서 바로 회신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디서든 언제든지 무선 이동성을 확보해 준 거고 다음에 보안입니다. 파일을 백업하거나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랜섬웨어가 걸렸다. 그러면 특정 시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백업했던 자료가 괜찮고 우리 집 컴퓨터에 저장했어요. 해커가 침입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렇죠. 쉬운데 해커가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털어봤자 뭐 별거 안 나오죠. 하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뚫어가지고 방금 기프티콘 도착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육에 집중하시면 선물 많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또 집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업은 뚫기가 어렵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그렇죠.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해커들이 접속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원드라이브나 오피스 365를 이용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방어벽을 뚫지 않으면 이 자료를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이나 뭐 백업에 최적화돼 있죠. 진짜 최고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용량. 이번 우리 비즈니스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원래 1테라에서 5테라로 상향이 됐어요. 5테라이드 동안, 5테라가 얼마냐면 1000GB, 5000GB 정도에 1024 곱하기 5 하면 조금 넘긴 하지만 그래도 5000기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0기가면 엄청난 양이에요. 예를 들면 영화 파일 하나에 3기가, 4기가잖아요. 그러면 영화 몇 개 들어가죠? 한 200개 들어갈까요? 2000개요. 2000개 들어가죠. 2000개. 호련 씨가 2000 개요. 산수에 좀 약해요, 여러분. 네.
헷갈려서. 미국 CIA도 지금 네.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이기상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특징들이 있는데 왜 안 쓰시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쓰는 거예요? 냄새.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자세한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제가 막 떠들어봤자 좀 이해력이 제가 표현력이 딸리니까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개가 이어질 텐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와이티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원드라이브 공유 기능 활용하여 문서 협업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업무를 하면서 문서를 가지고 협업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영업 분야에서는 최신 영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엑셀 파일을 취합하기도 하고, 마케팅 분야에서는 여러 명의 팀원들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하나의 기획서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서 협업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영업팀 누군가는 영업현황 문서를 취합하여 하나의 영업현황 파일을 제작해야 하고, 마케팅팀 누군가는 이메일을 통해 기획서를 끊임없이 다른 팀과 공유하여 리뷰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오류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서 파일에도 수많은 복사본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파일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쌓여가는 복사본으로 인해 디바이스와 이메일 용량 역시 낭비되게 되죠. 우스갯소리로 기획서 하나 완성하는데 최종본, 최최종본, 최최최종본 등이 생겨난다는 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젠 원드라이브의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드라이브의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원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나 폴더 등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원드라이브 공유는 파일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파일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오피스 문서를 공유하는 경우 다수의 사용자들이 하나의 원본 문서에 언제든지 접속하여 문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문서의 수정 내용들은 자동 저장되며 공유한 문서가 항상 수정 내용이 반영된 최종본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원드라이브의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문서 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 365 포털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한 후 앱 목록의 원드라이브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드라이브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원드라이브 사이트로 들어가면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텅 비어 있겠죠. 저는 오늘 파워포인트 문서를 가지고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하려는 문서 파일을 선택한 후 우측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여 공유를 클릭합니다. 공유를 클릭하면 다양한 공유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 옵션을 활용하여 공유 문서에 대한 편집 권한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링크 설정 권한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옵션은 링크를 공유받은 누구나 파일이나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옵션입니다. 두 번째, 링크가 있는 해당 소속의 사용자는 조직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사용자에게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옵션입니다. 세 번째, 액세스 권한 보유 사용자는 기존에 이미 액세스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만 접근 가능하도록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특정 사용자는 공유 시 지정한 특정 사용자만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하단의 편집 허용 옵션은 공유하는 파일의 편집 권한 여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여야만 공유받는 사람이 해당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은 공유하는 문서의 공유 기간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만료일을 설정하여 공유받은 사용자들의 접근 권한을 자동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암호 설정은 공유하는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여 공유하는 옵션입니다. 암호를 설정하여 공유하는 파일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로드 차단은 편집 권한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공유한 파일의 로컬 다운로드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옵션 설정을 완료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공유하려는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고 메시지를 입력한 후 보내기를 눌러 공유를 완료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유하는 방법 이외에도 링크 복사를 통해 URL을 붙여넣거나 아웃룩을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한 파일을 실행하여 공동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받은 사용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공유받은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동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우측 상단에서 현재 접속해 있는 사용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메모 기능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동작업으로 문서에 수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자동 반영되어 저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문서에 다시 접속하여 이어서 문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에 의해 수정된 부분은 별도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해당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수정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한 파일을 공유 중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드라이브 사이트의 좌측 메뉴에서 공유됨을 클릭합니다. 공유됨 메뉴를 클릭하면 상단에 내가 공유한 항목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내가 공유한 항목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공유 중인 파일이나 폴더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작업을 위해 공유했던 파워포인트 문서를 선택한 후 우측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고 액세스 관리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우측에 나타나는 액세스 관리 창에서 공유 중지를 클릭합니다. 공유 중지를 묻는 팝업 창이 나타나면 공유 중지를 클릭합니다. 공유 중지가 완료되면 내가 공유한 항목에서 공유했던 파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원드라이브 공유 기능을 활용한 문서 협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하나의 오피스 문서로도 여러 명이 쉽게 공동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량이 큰 다양한 파일들도 쉽게 자,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그 원드라이브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았는데요. 문서를 어떻게 공유하고 공유 링크를 또 어떻게 중지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호련 씨 잘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럼 다음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전에 양석진님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이 두 번째 영상에 있어요. 폴더를 한꺼번에 업로드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그걸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컴퓨터에 원드라이브 어플을 까는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한번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교육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를 내 PC와 동기화하는 법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져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자, 윈도우 10이시면 당연히 원드라이브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로그인되지 않음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보통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컴퓨터의 이 구름 모양은 무엇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얘가 바로 원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를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원드라이브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동기화를 할 거기 때문에 로그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드라이브 설치 이렇게 보여지면서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즈니스용 여러분 오피스 365 계정 회사에서 받으신 거, 구매하신 거 있죠? 그걸 넣고 로그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원드라이브 동기화될 폴더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C 밑에, 유저 밑에, 제 이름 밑에 원드라이브, 우리 회사 원드라이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C 드라이브엔 용량이 얼마 없어서 D 드라이브로 정하고 싶다 하실 때 요 아래 위치 변경을 눌러서 위치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C 드라이브는 용량을 굉장히 작게 하고 D 드라이브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위치 변경을 여기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위치 확인되었으면 다음 눌러줍니다. 그러면 설명이 보여집니다. 설명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세요. 자, 항목을 추가하려면 이후에는 이 원드라이브 띄워놓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컴퓨터에서 윈도우 탐색기 폴더 쓰듯이 똑같이 쓰시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다음 파일 및 폴더 공유는 이 공유된 동기화된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간단하게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눌러주고요. 자, 아주 중요한데 많이들 물어보세요. 동기화되어 있는 폴더에 이상한 아이콘이 따라다닙니다. 얘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구름 모양은 뭐냐면 미러링만 해서 보여져요. 내 PC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요. 너 원드라이브에 이런 파일이 있어 라고 보여주는 모양입니다. 보통은 여러분이 이 내용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 다음 더블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가 바로 이 빈 초록색 체크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거고요. 얘는 와이파이 연결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파일을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그냥 무조건 보고 싶다 하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항상 이 디바이스에 보관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진한 초록 바탕화면에 체크 모양이 생기는데요. 얘는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파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파일이지만 상태를 조금씩 다르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다음 누릅니다. 모바일 앱을 바로 내 앱에 설치할 건지를 묻는데요. 설치를 바로 하실 분들은 앱 가져오기에서 앱 실행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나중에 누르면 이제 내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가 내 PC와 준비가 동기화됐다는 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내 원드라이브 오피스 클라우드. 여러분은 여기 오피스 클라우드에 여러분 회사명이 보일 거예요. A사, B사, C사. 그쵸? 자, 폴더 열기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우측 하단의 작업 표시줄에 원드라이브를 동기화하는 중입니다. 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윈도우 탐색기가 뜨고요. 앞으로 이렇게 원드라이브에 저희 회사 오피스 클라우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사명이 보여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구름 모양, 내 컴퓨터의 용량을 차지하지 않고 원드라이브와 동기화해서 보여주는 상태로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동기화를 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치 내 컴퓨터에 이 드라이브를 마치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웹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 원드라이브의 주요 특징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만 하는 그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동영상, 최적화된 동영상들 2개를 연속으로 보셨어요. 보시는 동안에 여기저기서 이제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예를 들면 박세웅 수석님,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원드라이브가 5테라나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용량을 회사 업무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회사 전체를 백업하지 않는 한. 그래서 사실은 여러 관계자들하고 얘기해봤는데 이 원드라이브는 개인 거거든요. 팀 사이트는 팀 자료를 모아두는 곳이고 원드라이브는 내 개인의 자료를 모아두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개인의 자료에는
회사 자료도 있겠지만 회사 외적인 자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막지는 않아요. 회사가 그 자료를 볼 수 있느냐? 회사는 그 자료를 볼 수 없어요. 내 개인 원드라이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계신 자료들을 담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혜성 선임님, 적극 활용하고 싶은데 PC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좀 느리다. 반응 속도 관련해서는 저랑 한번 그 컴퓨터를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아무래도 컴퓨터가 조금 느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예? 리소스를 자원을 컴퓨터 자원을 좀 먹는다는 건데 처음에는 자원을 많이 먹어요. 예를 들면 이 자료가 동기화하는 동안에는 계속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되는데 그렇게 좀 컴퓨터가 자원을 먹는데 동기화가 일단 완료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내가 사용하는 파일에 한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이육형성님이 라이브라는 어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오늘은 초급반이니까 그 대응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연결이라고 했는데 컴퓨터에 원드라이브 깔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윈도우 탐색기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그 여자분이 설명하신 영상에서 보면 내 컴퓨터에 그 원드라이브 깔면 파일 탐색기, 그러니까 내 컴퓨터 하나 띄운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가지치기로 쫙쫙쫙쫙 있잖아요. 네. 거기에 양석진 팀장이 문의하셨던 것처럼 그 원드라이브 내 폴더 안에 폴더체로 거기다 던져 넣으면 거기에 자료가 쫙쫙쫙쫙 시간이 지나면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자료를 클릭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컴퓨터에 자료 찾는 것처럼 원드라이브에도 자료를 그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클릭해서 클릭하면 가지치기가 쫙쫙쫙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 검색 기능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일석이조다. 그리고 컴퓨터를 만약에 이제 내 컴퓨터 깔고 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원드라이브 하늘로 올릴 수 있잖아요. 원드라이브 폴더에 넣으면 그 폴더에 넣은 자료에 한해서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간 자료가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걸 따져보니까 노트북 용량은 500기가인데 하늘에 올라가 있는 용량은 1.2테라더라고요. 리액션 좋은데요, 오련 씨? 1.2테라를 다 내려받으면 제 컴퓨터 용량이 꽉 차도 내려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자료를 백업할 때 영상이나 사진 찍거나 회사 행사에서 오면 그 뭐 20기가, 30기가 용량을 사진이나 영상을 바로 업로드 해버립니다. 리사이즈를 하던가 원본 필요 없는 건 버리고요. 그리고 그걸 원드라이브에 업로드한 다음에 링크를 이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자료는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내 컴퓨터에 남아있는 용량은 거의 없는 거죠. 필요한 사진 몇 개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는 거죠. 예,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 말고 또 크롬으로 쓰시면 좀 빠르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주요 특징 중에 사람들이 궁금해한 게 원드라이브 그 마크 있잖아요. 그 컴퓨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원드라이브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마크에다가 이렇게 이제 저기 있잖아요. 화살표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이유 마크는 동기화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파란색 불 들어오면 뭐 동기화가 뭐 진행 중이다. 뭐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어요. 요건 설명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구름 마크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용자가 공유되었다는 뜻이고요. 또 파란색 구름 아이콘. 이거는 특정 파일을 그 윈도우 탐색기를 열면 파일 옆에 저런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가 뭐냐면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온라인 전용 파일은 컴퓨터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이걸 보면 이게 파일이 있구나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죠. 원드라이브 들어가면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야지만 이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은 그냥 녹색 원에 체크박스 돼 있는 녹색 체크박스 돼 있는 거는 온라인 전용 파일이고요. 요거는 로컬에 저장되지 않지만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언제든지 접속 가능한 파일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인터넷이 없는 솔로몬을 만약에 내가 출장을 간다 그러면 사실 문제잖아요. 인터넷이 연결이 약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 초록색 원에 체크박스 있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파일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항상 이 장치에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로컬 파일이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파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접속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벤자민 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거예요. 원드라이브 안에 일단은 저장 목적으로 원드라이브 내 컴퓨터에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에 원드라이브를 설치하고 그 폴더 안에 하늘로 올릴 자료들 다 넣겠죠. 근데 일단 올라가고 나면 그 자료를 뭐 여기서 연결을 해제할 수도 있고 하늘로 업로드한 다음에 나머지 이건 필요 없으면 내 컴퓨터에선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옵션들도 아까 그 동영상 설명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사진을 관리하는 방법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동기화 된 다음에 이구성 수석님 얘기했지만 동기화 설정 들어가면 특정 폴더들을 내 컴퓨터에 내려받거나 특정 폴더를 연결을 해제하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원드라이브 설명 듣고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사팀 이도훈 씨나 저한테 그리고 또 이국형 수석님 정보기술팀도 항상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호련 씨, 또 서울사무소에는 신나무 책임 제가 앞에 얼굴이 보여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부서 단위로 우리가 원드라이브를 좀 뭔가 사용해서 업무를 좀 편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체 폴더 동기화를 선택하지 마시고 저는 하늘에 있는 거 제가 좀 이따 제 원드라이브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것 중에 자료는 올리지만 내가 동기화할 수 있는 폴더는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다. 자, 사용 팁이라고 지금 가지치기가 보이시죠? 이 가지치기가 뭐냐면 제가 지금 원드라이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표시했어요. 이건 제가 뭐 잘 사용하고 있다가 아니라 최지우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비율은 개인 업무가 70% 정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 관련 업무가 30% 정도 있는데 이 이유는 제가 사진이랑 영상을 찍기 때문에 사진하고 영상을 찍으면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리사이즈 사진을 용량을 줄이거나 동영상을 업로드 해놓고 그걸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있고 영상 있고 그리고 개인 영상 개인이 촬영한 영상 이상한 거 아니고요. 그런 영상이 있고요. 사진 자료는 디카로 찍은 거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원드라이브를 스마트폰에 까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스마트폰에 사진 백업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아이폰에 찍은 사진이 원드라이브 접속하면 올라가요. 그 용량만 100기가인 거예요. 이 아이폰 256기가인데 100기가 정도의 사진이 있는데 그걸 바로 업로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잊어버리더라도 제 사진은 어딘가에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음악도 저장이 되어 있고 컴퓨터 자료, 각종 프로그램들 제가 자주 컴퓨터를 가끔가다 느려지면 지우고 다시 까기 때문에 업무용 프로그램이든 그리고 또 저한테 중요한 건 이제 글꼴도 중요해서 글꼴 같은 자료들도 모아놓고 있습니다. 회사 관련해서는 회사는 이제 연도별로 저는 업무를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2017년 업무, 18년 업무, 19년 업무, 20년 업무 이렇게 정리해서 20년 업무 폴더에 들어가면 뭐 교육, 조직문화, 뭐 채용, 인사 뭐 이런 폴더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폴더 자료들이 있고 회사에서 행사를 하면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일부 기록된 그 나눔 활동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기록이 돼 있는 거 그 영상 자료도 업로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 끝나면 교육 자료도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우리 그룹에 올리지만 저도 원본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으니까 총 한 1.2테라 정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음악회 파일이나 음악회 영상이나 음악회 사람들이 음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폴더는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위한 자료들만 놓고 자료 업로드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링크 보내기 해서 사람들하고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원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제가 메모하는 어플인데 메모를 하면 거기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게 1.2테라 다 내려받진 않고 개인 자료는 거의 개인 컴퓨터에는 별로 없어요. 개인 자료는 다 저장해서 원드라이브 올려버리고 컴퓨터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회사 관련돼서는 2019년도와 20년도 업무 자료는 접근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로컬에 이 컴퓨터에 항상 유지한 상태로 두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저는 미팅을 들어가나 그러면 이제 노트북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관련된 자료를 원드라이브 들어가서 바로 찾아서 그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바로 메모를 하기도 하니까 업무하는 게 조금 스피드 있게 돌아갈 수 있겠더라.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도 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내 컴퓨터에 다 내려왔지 않고
필요한 것만 내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호련 씨 어때요? 호련 씨는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요? 큰 용량을 공유할 때 이제 메일로 바로 안 보내지더라고요. 아, 대용량 파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때 이제 원드라이브로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 용량 상관없이 공유가 링크로 해서 가능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더 배워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태문 수석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용 제한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직접 해보시면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개별 연락 주지 마시고 이도훈 씨, 이호련 씨 먼저 하고 이 정도 선에서 뭔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용 제한을 제가 이제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 개인적인 용도도 오케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인터넷 어떻게 배웠어요? 컴퓨터 어떻게 배웠어요, 어른 씨?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던데요. 컴퓨터 학원 다닌 거 아니에요? 안 다녔어요. 학원 다녔을 것 같은데. 안 다녔어요? 그렇죠. 컴퓨터를 배울 때 우리가 오락부터 배우잖아요. 오락하다가 보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고장난 거 고치다 보니까 컴퓨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알게 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마치 원드라이브를 야 그거 왜 회사 건데 회사무만 써 너 개인적인 거 쓰지 마. 그러면 사실 원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용량이나 그런 것들이 발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제가 외부 교육을 갔는데도 마찬가지고 이걸 원드라이브를 교육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용도도 오케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용도도 오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대용량 파일 보낼 때 외부 메일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30메가 이상 되면 받는 사람의 메일 시스템도 부담이 되고 보낸 사람도 그게 쌓이면 메일 용량이 뭐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 일자라는 사람 지난번에 시리즈 있었잖아요. 그 우리 영상 교육 했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내 원드라이브에 저장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링크를 보내드린 거예요. 링크를 보내거나 뭐 바로 보낼 수도 있고 메일에 바로 가게 첨부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게 요즘 대세예요. 그러니까 막 20메가 넘어가는 파일을 막 첨부해서 보내는 것보다 뭐 더 큰 파일들 많겠죠. 캐드 도면만 해도 몇백 메가짜리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원드라이브에 넣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공유하는 링크를 공유하는 게 대세다. 그리고 처음에 만약에 원드라이브 하려고 할 때 어렵게 접근하지 막 이걸 무슨 아까 레이드라이브니 뭐니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는 지금도 아직 안 써요. 어쨌든 그걸 쓰는 기보단 내 자료를 백업하는 용도로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제가 사진을 올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실은 외장 장치에 외장 하드에 저장하거나 USB에 저장을 하면 USB는 분실 위험도 크고요. 외장 하드는 5년이 지나면 사실 얘가 고장날 확률도 높아요. 예, 금방 끝낼게요. 네. 자,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언제 내 소중한 사진들이 없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드라이브에 놓으면 원드라이브에 그 좋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서버 데이터 센터에 그게 자료가 보관이 된단 말이에요. 해킹 위험도 없고 적고 거의 없고 하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업부터 한번 먼저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되지. 외근이 있는 사람이 원드라이브 안 쓴다? 그거는 진짜 저는 제 부서원이었으면 상담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외근이 많고 내가 밖에서 데이터를 접속해야 되는데 원드라이브를 쓰지 않는다?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능력을 그만큼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필요한 파일만 컴퓨터에 보관하고 요새는 SSD가 달려서 컴퓨터 용량이 작지만 엄청나게 빠른 거기 때문에 용량이 차면 차수록 컴퓨터가 느려져요. 김혜성 선생님도 컴퓨터에 있는 자료 좀 줄여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컴퓨터도 빨라지고 원드라이브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걸 내려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원드라이브는 사실은 원드라이브에 넣어서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단말기에서든지 접속을 해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서 일가 삶의 조화를 이루려다는 게 원드라이브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 능력도 향상시키고 개인의 소중한 자료도 보관하고 그리고 회사 업무 성과도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로 이제 그림 보이시죠? 어때요, 호련 씨? 뭐가 느껴져요? 이 그림 보니까? 스마트 워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왜죠? 가벼워 보여요, 되게. 호련 씨도 가벼워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그냥 드립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밑에 왼쪽 사람은 바퀴가 달린 저걸 해서 무거운 걸 끌고 가는데 굉장히 쉽게 가잖아요. 근데 오른쪽 그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오른쪽이 더 나이가 많아 보이네요. 예, 머리도 까져 있고요. 근데 오른쪽 분은 이 무거운 걸 이렇게 짐지고 갔잖아요. 바퀴가 달린 도구를 사용하면 편한데 이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데 뭐 불편함이나 익숙하지 않음 때문에 원드라이브 사용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일 잘하시는 분들, 주변에 이렇게 스마트워크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이런 것들 다 사용하고 계시고 본인들이 몰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란 씨? 네, 그런 거 같네요. 누가 있죠? 예를 들면? 최진직이님이요? 아니, 저 말고 또 누가 있죠? 아직 한번 오늘 찾아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른 씨가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워크 스마트 하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좀 스마트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예, 그렇죠. 투두 앱은, 다음번에 원노트하고 투두 앱 관련해서는 육경수님이 한번 나오셔서 설명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 받고 이번 강의는 단락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없을까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없네요. 호련 씨도 설명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해도 좋고요. 지금 뭐 진짜 없습니까? 없으면 교육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시? 네. 자, 네, 훈훈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금요 교육은 김영신 팀장님께서 라움 관련 교육을 해주실 거고 에너지도 교육이 어레인지 중이니까 그런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다음 주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교육이 다음 주였거든요. 원래는 다다음 주는 원드라이브를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부서 단위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원드라이브 마스터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설문조사 바로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호련 씨 수고했어요. 지은 씨 수고했습니다. 지은 씨라뇨?